자,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후보들 간에 지금은 아마 이제 쭉 오늘은 이제 주로 방송보다는 주로 지방을 많이 네. 도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산 현충사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청주 육거리 시장 방문을 했고, 네. 그 해피워크를 진행을 했는데, 역시 뭐 구름인파와 함께 많은 분들과 면대면 접촉을 통해서 뭐 굳이 뭐 표심 호소까지는 아니지만요. 네. 많은 분들과 이제 소통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또 오후에 또 서울 올라와 가지고 또 뭐 언론 인터뷰 그 일정도 있고 해서 굉장한 그 스케줄이 많은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너무 또 일정이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글쎄요. 걱정도 네. 좀 염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현주 대변인은 그 이제 TV 토론 그 가까이서 다 보셨잖아요. 네. 저희들은 이제 화면으로 통해서 봤는데 네. 뒷모습은 좀 어땠습니까? 채널 A 때는 첫날에는 그래도 앞부분만 하고 네. 앞에 반만 참여를 했지만 둘째 날은 홍준표 후보와 3시간을 연달하지 글쎄요.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어서 바로 MBN에서 또 사자 토론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 그 뭐 우리 뭐 참모진들은 그 이제 뒤에서 그 방에서 이렇게 텔레비전 모니터를 보면서도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혹시나 무슨 뭐 어떤 뭐 실수가 나오지 않을까 혹은 잘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점을 막 굉장히 긴장하면서 보는데 그 자리에 서서 그 토론을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 머리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뭐 법적으로나 혹시 문제되는 것은 없을까 하는 그런 것까지를 다 감안하면서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아마 에너지 소모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그 채널A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1부, 2부로 나누어서 할 때 1부는 1층 스튜디오에서 하고 네. 그 2부의 경우에는 21층 21층 갔죠? 스튜디오에 네. 가서 하는데 그 채널A가 굉장히 엘리베이터가 느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잡아 놓기도 하고 네. 이런데 정말 화장실 다녀올 시간도 없을 정도로 오. 그러니까 뭐 식사는 고사하고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시간이 없어서 정말 피말리는 그런 토론이 아니었나. 그 가까이서 지켜본 심정은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채널A 갔다 왔잖아요. 네네. 매주 월요일 아침에 가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가 채널A가 그걸 하면 이렇게 속기사가 있어서 그걸 다 받아친대요. 네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속기록 작성하듯이. 그런데 첫날 이제 목요일이었죠. 김문수 후보랑 할 때는 그 속기사 그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별로 재미가 없었다. 아, 재미가 없다. 근데 둘째 날은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또 쳐야 될 양이 또 많으니까 그렇죠.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재미는 이거였다. 재미는 아주 좋았다. 그런 네.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 체력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후반에 가서는 홍준표 후보는 거의 뭐 이제 뭐 고마했으면 좋겠다 막 고마할 수 없냐 그러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글쎄요. 약간 네. 그 넋이 나간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쪽 그 참모진들이 약간 좀 긴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아무래도 또 연세도 있으시고 이걸 또 내내 서서 진행을 하잖아요. 앉아서 그러니까요.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좀 서 있는 그 자세가 이제 개인 특성상 네. 좀 이렇게 테이블을 짚고 쓰는 그런 그렇죠. 저 특성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내내 그렇게 서 있는 것도 상당히 뭐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옆에서는 상당히 굉장히 그 특히 그 곁에서 이제 참모진들의 경우에는 많이 염려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우 어떻게 3시간을 서 있나 싶은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 후보의 경우도 뭐 연령으로 비교해 보면 한 20여 살 정도 이제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고 본인도 뭐 솔직히 아우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토론 끝난 다음에 뉴스 A에 바로 또 인터뷰했죠.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는 보니까 사실 21층 그 대기실에서 김밥 딱 3개, 김밥 딱 3개만 이렇게 드시고서 바로 내려갔는데 네. 말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씹힌다 그럴까 예. 그래서 힘들기는 굉장히 힘들었는가 보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너무 저 일정 자체가 저도 방송 한 3시간까지는 해봤는데요. 사람 정말 거의 뭐 진이 멘붕 빠지죠. 옵니다. 멘붕 와요. 이게 뭐 거의 진이 빠져서
하기 힘들 정도인데 근데 이게 토론의 후 영향이 지금 오늘 또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저희 회사 분들하고 뭐 점심 이렇게 먹으면서 네. 이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어떤 토론에 대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각 가정마다 사실은 토론을 보고서 이 결정한 분들이 꽤 많고 지금 조회수도 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안 본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네. 근데 다들 이제 내리는 평가가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특히 이제 제 지인 중에서 그동안 이 한남동 집회,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집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간 분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나가고 끝까지 막 이제 정말 윤 대통령 가는 거 보고 눈물을 하고 울리고 통곡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이 토론을 쭉 지켜보다가 네. 이제 결론을 내렸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이번에는 한동훈 찍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이분들도 뭐냐면 야 그럼 누구와 이제 상대할 거냐. 그러니까 내부 경선에서 모든 게 끝나면 모르겠지만 뭐 예의 없다 뭐 그냥 깐족거린다 뭐 이런 거지만 문제는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 저 지금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가지고 이재명하고 지금 1대1 토론 붙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걱정들이 그렇죠.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른바 전략적 판단이라고 보고 그 시간이 가면서 이제 전략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뭐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이제 네. 문제는 그 증가 속도라고 봅니다. 예. 지금 오늘 아마 이제 각 직장에서 지금 점심시간 뭐 이럴 때 이 단연 화제는 일단 지난주 열렸던 토론일 것 같아요. 네, 토론도 그렇고 뭐 SNL도 그렇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진행하고 있는 라방 이거 SNL이 지금 얼마요? 600 그 정성호랑 그 뭐 거울 치료받는 그거는 640만 회, 650만 회. 650만 회요? 예. 굉장한 거죠. 예. 사실 뭐 SNS나 이런 뭐 유튜브 매체 등을 활용해서 선거를 하게 된 것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뭐 세계 어느 나라나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제 네. 그런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라방 같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전에부터 그 왜냐면은 이재명 그 후보의 경우에는 전에부터 그 본인 차량 안에서 그렇죠. 그게 뭐 특별한 방송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면서 그냥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성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한테는 그게 굉장한 어떤 마주 볼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유용하게 활용하는 걸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뭐 인스타라든지 페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라방 같은 걸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결정적 순간이 오니까 이 라방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상 정치적인 느낌을 좀 배제하고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소소하게 나누면서 특히 뭐 젊은 연령층과의 소통 이런 거를 늘리고 또 더군다나 이게 일종의 우리가 뭐 저는 뭐 예전에 뭐 라디오 진행도 해봤습니다만 이런 걸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틀을 짜주잖아요, 작가가. 그렇죠. 그 와중에 자기가 본인이 운용하는 거는 본인 능력대로 하는 거예요. 네네. 뭐 음악에 관한 얘기건 무슨 영화에 관한 얘기건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잘 섞어가지고 하게 마련인데 이 지금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댓글 올라가는 거에서 뭐 하나 잡으면 거기서 꼬리를 물고 그냥 뭐 그야말로 그 지식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쌓인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 소통 수단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쪽 그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 측에서도 이거 굉장히 좀 중독성이 있다. 네. 왠지 모르게 새우깡을 사 먹게 된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참 굉장히 주요한 수단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결과를 나중에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굉장히 유용하고 또 반응도 뜨겁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재미 붙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저희 유튜브나 이런 게 예. 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것이 가지는 묘한 그 어떤 있습니다. 이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보시겠지만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뭐 완벽할 것 같은 이제 한동훈 후보가 저렇게 정성호 자기가 비슷한 캐릭터를 가진 저 사람 앞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현타가 오는 거라든지 저기 보시면 650만 회가 이게요
그 650만은 한 사람이 10명 봐봤자 딱 하나밖에 카운터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IP 하나로 보는 게 이제 자기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 계정. 그 하나라 보면 10번을 보건 100번을 보건 한 번으로밖에 카운터가 안 맞아요. 돼요. 그러니까 이 650만 회는 650만 명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인구가 5,100만 명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저희 어버이에서 한 달 내내 해봐야 뭐 이 숫자 나올까 말까인데. 예. 그죠? 아이고 뭐 부러우면 출세하세요. 저 후보로 한번 나가볼까요? 그냥? 저 SNL 나갈 정도 되면 뭐 그래도 유명해야 되는데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이게 확실히 참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그 세 번째로 찍었거든요. 1바가 이제 홍준표, 2바가 김문수, 이제 세 번째, 3바가 이제 한동훈인데 조금 한 후보가 조금 꺼렸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게 처음에 멈칫멈칫했어요. 네. 왜 이거 그랬어요? 뭐 너무 이제 한 번도 저런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본 적도 없고 저게요 SNL 코리아가요 사전 대본 무슨 뭐 대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뭐 스토리 라인이라도 준다던가 전혀 없다면서요? 저게? 전혀 없어요. 오. 예, 그냥 저게 이제 보니까 김동연은 내가 안 치니까요. 네, 조회수 보니까 뭐 김문수 제일 작고 뭐 하여튼 그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거는 그 젊은 층에게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젊은 층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고 사실 그 여론조사를 하면요. 홍준표 후보가 2030에서 거의 그 타 후보에 비해서 좀 월등하죠. 압도적인 네. 지지율이었는데 제가 그 원인이 뭔가 쭉 추적을 해봤더니 이미 몇 년 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SNL 나갔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 그 과거에 이제 홍판표 학생 시절에 젊은 시절에 꿈이 이제 개그맨 되는 네,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또 저런 데서 좀 그게 뭐랄까 좀 그 흥행이 됐었어요. 그거 하시면 잘할 것 같은데 지금. 예, 지금도. 홍판표 학생의 어. 그 나중에 장래 희망이 그래서 SNL을 통해서 사실 2030에 상당한 좀 인지도와 호감도를 얻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예. 자, 이제 물론 뭐 이런 게 이제 화제가 되고 이제 아마 후보들을 결정하고 마음을 잡는데 많은 분들이 뭐 아마 비슷한 판단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연세 드신 분 이런 분들은 야 너무 예의가 없어, 뭐 이런 걸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이 보수 지지층들 이런 분들은 자 그러면 이재명하고 붙었을 때 누가 잘할 수 있을까, 누가 이길 수 있을까, 바로 이제 그런 점들로 이제 판단의 기준을 삼으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최근에요 이 친윤 쪽을 취재를 해봤더니 예. 친윤 쪽이 지금 요즘 멘붕이 됐다고 합니다. 멘붕. 네, 요즘 친윤 쪽이 왜 멘붕이 됐냐면 원래 친윤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거 경선 별 재미가 없고 막 지지율도 고만고만하고 안동훈은 이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 3등하고 예. 뭐 이런 걸로 대충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덕수 후보가 쫙 나오면 예. 대응이 나오면 확 이제 지지율 올라가면서 뭔가 이 나머지 세 명들은 이제 이렇게 좀 깔아뭉개는 뭐 네. 이런 걸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짰던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의외로 이번에 사실은 이게 1대1 이런 맞수 토론이 그다음에 이번에 이 경선 룰이 제가 솔직히 취재한 바로는 이게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한 사실은 프레임을 짰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게 지금 맞수 토론이 그 열기와 또 재미를 더하면서 이게 한 후보 지지율이 막 이렇게 계속 지금 상승 곡선을 타고 그렇죠. 나머지 두 명은 이제 지금 정치는 하강 곡선 타다 보니까 이게 현타가 온 거예요. 네, 현타. 오 이게 지금 뭐지 우리가 계획한 거하고는 좀 다른데? 자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은 안 올라가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좀 올라가는 듯이 하다가 지금은 뭐 어제 갤럽 조사인가요? 전혀 안 올라가다 보니까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원래 우리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나오는 것도 이게 지금 처음에 계획을 좀 틀어진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지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요. 사실 저는 그 만약에 출마 선언하고 안 하고는 뭐 본인의 자유고요. 벌써 이제 그 뭐 비서실장에 사표 내고 뭐 공보실장, 정무실장도 곧 사표 낼 거라고 그러니까 출마는 할 거는 같은데 출마하자마자 저는 삼중고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는 명분이 취약하다. 심판해야 될 사람이 선수를 뛴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 그 두 번째는
이 무소속으로 뛰어야 되잖아요. 무소속 핸디캡이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그 맨 땅에 헤딩하는 거거든요. 무소속은. 그러니까 선거 자금부터 인력까지 맨파워까지 다 맨 땅에 헤딩하는 거라서 무소속의 핸디캡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고 뭐 지지율이라도 높으면 속된 말로 선거판에도 지지율이 깡패니까 지지율이라도 높이면 그걸로 버티는데 지지율이 높지를 않아요. 네. 오늘도 뭐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지만 일부 조사라는 게 YTN 엠브레인 퍼블릭 며칠 전에 네네. 나온 거거든요. 범버드 후보 적합도 조사해봤더니 4위가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어디 갖다 들이미느냐. 과거 고공 권한대행이라든가 황교안 권한대행도요. 잘 나갈 때는요. 다자구도에서 20 가까이 나왔어요. 맞아요. 예? 다자구도에서. 근데 이건 뭐 단자릿수에다가 범보수에서 확실한 뭐 유의미한 1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삼중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정치판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충 모르게 아직까지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지난 토론을 통해서 본 상황을 보면 일단 제일 먼저 안철수 후보가 조금 이게 뭐라고 할까요? 좀 주저앉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사자 토론에서 꽤 이제 좀 데미지를 입은 것 같고 즉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지금 제일 뭐라고 어제도 보니까 이제 뭐 거의 본인은 그냥 정치 이제 뭐 한 40년 했는데 마지막 희망이다. 나 노무현 같이 그냥 국민만 보고 가겠다. 뭐 이런 게 이제 호소를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거의 뭐라고 할까 이제 뭐 딴 거보다는 그냥 읍소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고 좀 판세가 상당히 좀 요동을 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계기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토론에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 사자 회담, 사자 토론회 하고 나서 마지막에 1분 주어졌을 시간에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뭐 저는 사실상 이게 마지막 도전이다. 그러니까 제 마지막 꿈이 이제 이게 대통령 되는 거니까 제 꿈을 좀 실현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한동훈 후보는 어제 이제 인천에 가서 나는 내 개인적인 꿈은 없다. 앞으로 여러분의 꿈을 현실화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뭐 모든 면에 대비되는 그런 모습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토론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의 이제 경우 이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자면은 주로 이게 남이 말을 할 때 같이 물고 들어가서 요것저것 물어보는 게 마치 그 검사가 취조하듯 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 예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예전의 모습을 뭐 버리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지금 경선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선을 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과 맞서로 토론을 할 때를 생각해서 맞아요.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전쟁 같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전쟁 같은 선거 이후에는 정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한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의 10%도 발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당내 선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로 긁히게 되면은 상처가 나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당이 모두 힘을 합해서 선거에 임해야 될 때 서로 좀 얼굴을 붉힐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살살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맞상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200%를 자기가 발휘하겠다고 지금 작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후보의 경우에는 내가 100% 가진 거에서 200%를 쏟아내겠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된다면은 그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그래도 이재명과 맞서 싸우려면 과연 누구여야 되겠느냐. 그 예를 들면 지금 나와 계신 분들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대 이재명, 네. 한동훈 대 이재명. 일단 딱 그림만 생각을 해봐도 토론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기와 의지거든요. 네. 이 선거란 게 우리 기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어떤 선거운동하거나 어디 장소에 가면 물론 뭐 아는 지지자분들 나와 계시지만 특히 그 같이 함께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행사할 때마다 같이 하고 네. 으쌰으쌰 하고 어떤 캠프가 힘이 있는데 어제 홍준표 후보가 홍대에 가서 뭘 했거든요. 썰렁하더라고요. 그 제가 계속 봤어요. 누구 딴 사람 국회의원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보여요. 그 혼자 뭐 그 서갖고 그냥 뭐 계속 뭐 이렇게 만담만 하다가 그냥 셀카 찍으니까 사실 한동훈 후보한테는 맨날 셀카 놀이 한다고 그러는데 본인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면서 막 찍더라고요. 막 그러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거조차 없어요. 그거조차 없어요. 그리고 그 캠프에 갔다는 의원들이 코빼기를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이제 현역 의원들, 현역 의원들은요 누군가를 지지할 때 정말 개 중에는 순수하게 이 사람이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낫다 그런 가치 판단을 해서 지지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근데 네. 대개의 경우에는 자신의 향후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 누구하고 관계를 요번에 이 경선 단계에서 맺어둬야지 유리하겠는가 이거 갖고 다 사실 주판을 튕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 현종님이 소개해 줬잖아요. 친윤들이 급당황해하고 있다. 이 경선판이 자기들이 예상한 그림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 급당황하고 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김문수에 투자하고 홍준표에 가서 지지 선언하고 할 때는 나름대로 그런 그림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겠거니 하고 뭐 가서 지지 선언도 하고 자기 이름 석자 그 명단에 올리기도 했는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지금 홍준표 캠프는요 오늘 아침 오전 상황으로 봐서는 캠프 내부가 이미 뒤숭숭하대요. 아니 장동희 의원도 그거 갔잖아요. 예? 그럼 장동희 의원도 거기 갔잖아요. 김문수 캠프 아니요? 예. 김문수 캠프인가요? 예, 장동혁은 김문수 캠프. 김문수 갔는데 예. 모습이 안 보여요. 그다음에 또 홍준표 후보 캠프 갔다는 의원들도 뭐 행사할 때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도 현타가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참 선거란 그렇습니다. 몇 명이 안 되더라도 똘똘 뭉쳐 힘을 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그 기세가 전달이 되면 또 지지층들도 이제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 하여튼 이 기세 싸움으로 보면 지금 도저히 아마 이게 기세가 거의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안철수 후보는 사실 혼자 다니고 있고 자, 이런 걸로 보면 참 이게 선거판이 많이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사실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좀 집중해야 될 게 이번에 만약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넘어서 득표를 한다고 그러면 한동훈 후보 본인도 그랬지만 거의 혁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되면 이게 한번 뭔가 딱 트리거가 딱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폭발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재명 이 지지자들은 다 된 줄로 알고 있어요. 지금 벌써 이미 장관 누구하고 뭐 서로 그거 갖고 지금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래요? 서로 자리 가지고. 권력 싸움이 지금 벌써, 권력 싸움이 예. 지금 내부에서 지금 막 정책 두고도 저 밖에서 들어오니까 밀어내고 뭐 그 폭로하고 지금에 누가 뭐 비서실장 가니 누가 뭐 저거 하니 뭐 그거 갖고 지금 서로 정신이 없대요. 그래서 계속 하여튼 옆자리 지키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런 팀하고 여기는 죽기 살기로 하고 이런 기세 싸움에 만약에 50%가 딱 넘어갔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정말 이게 거역할 수 없는 분위기의 확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사실 당원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는 것이니만큼 또 이 표를 호소하는 입장에서 뭐 감히 뭐 과반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난번에 저는 그 4강이 결정되면서 많은 분들의 예상과 달리 나경원 후보가 되지 않고 안철수 후보가 됐던 네. 그것이 상당히 전체적인 분위기 첫 선거구도에 번째 있어서 분위기. 예, 네, 큰 그렇죠.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아니, 당연히 나경원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 봐라 이게 아니네 이러면 이 지금 그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원이나 혹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아니었어라는 이제 이런 구도가 잡혔던 것이거든요. 만약에 뭐 정말 만약입니다만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전략적 투표로 과감한 선택을 하셔서 내일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거는 앞으로 대선의 구도를 또 한 번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네.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만약에 과반을 넘게 된다면은 오늘부터 보세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국립현충원 방문해서 네. 뭐 박정희 거의 뭐 묘역, 대통령 된 것 이승만 같아요. 묘역 방문하면서 뭐 아주 뭐 진수성찬 차려놓고 배 두들기면서 여유로운 식사를 벌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일 결선 투표 2명이 정해지고 이후에 구도로 가게 된다면은 일단 시간적으로 아마 이게 한 5월 10일경까지 간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5월 3일이지만
지금 또 저 밖에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5월 10일 무렵까지 가게 된다는 것인데 네. 그러면 이건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아니 저쪽에서는 상다리 휘어지게 밥상을 벌써 차려놨는데 우리는 지금 쌀 꾸러 다니고 그거 모자르니까 뭐 잡곡 가져와라 고구마 감자 가져와라 지금 이런 지경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과반을 넘기는 그래서 내일 결정이 나게 된다면 지금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한대행이 네. 과연 출마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참 없을 어려워.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투표하고 계시는 분들 어제 K보팅 안 하신 분들에게 4차례 그러니까 안 하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남겨서 전화가 가게 됩니다. 네. 정말 그 전략적 선택하셔서 이 보수 세력의 힘 그래서 앞으로 기적을 한번 꿈꿔볼 수 있는 좀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큰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참 우리나라 선거는 제가 한 취재를 해보지만 참 재밌는 선거예요. 역동성이 예, 역동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막판에 어떤 하느냐.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 될 때 그때 사실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광주 경선에서 완전히 이제 그때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막 바람이 확 일어버렸다든지 또 나중에 이제 그 단일화가 깨지면서 불리할 거로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동정표들이 확 더 붙어버렸다든지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다들 이제 억눌려 있고 이제 계엄과 탄핵으로 해서 마음이 상해 있고 A씨 투표 안에 한동훈 배신자야 뭐 그러다가 이제 이게 될 수 있네? 라는 희망이 딱 생겨버리면 그렇죠. 그때부터는 보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보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작년 12월 3일에 이제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있었고, 12월 14일에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했기에 불가피하게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고, 12월 16일에 이제 배신자로 낙인 찍혀갖고 한동훈이 당대표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이 자맹을 하면서 학습도 하고 체력도 키우고 또 꼭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면서 진짜 와신 상담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2월 말 3월 초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했는데 사방팔방에서 견제구를 날리고 저 배신자 화살 쏴대고 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제 한동훈 지지 그룹들 이 이제 언제부턴가 샤이 한동훈이 된 거예요. 딱 뭐라고 나 한동훈 지지해 뭐라고 얘기하기 힘든 특히 오프라인에서는요 이렇게 자기 의사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네. 그 샤이 한동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요 보니까 이제 정확히 일주일 전에 월요일에서 개미군단에 의한 후원금 혁명, 그다음에 연장 3일의 토론회에서의 압승, 뭐 SNL 저런 것도 뭐 코리아도 막 650만 원을 돌파하고 뭐 이 기세를 타면서요. 그 샤이 한동훈이 샤이 한동훈이 뭘로 바뀌었냐? 액션 한동훈으로 바뀌었어요. 네. 액션 한동훈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그 흐름을 좀 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참 이게 제가 이제 한 달여 전인가요? 김종인 위원장을 한테 이제 뭐 뵀더니 그런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조언하는 게 빨리 후원금 모금해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단시간에 이뤄내면 그 기세가 그렇죠. 시작될 거다. 네. 근데 그게 딱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역시 이게 선거를 오래 한 사람들이 이 돈이 모인다는 거는 여러분 생각에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여러분들한테? 돈이에요. 내 돈을 어떤 정치인한테 준다는 거 우리 국민들 별로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한테 내 돈을 우리 가족들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돈을 내가 아낌없이 준다는 거는 이 굉장한 결단과 의지거든요. 이제 그게 딱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판이 이상하게 상당히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결정적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그렇게 정성을 모아주신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게 10시간 55분 만에 무려 30억 원 가까운 돈을 모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그 금액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후보도 뭐 눈에 뭐가 튀어들어갔다 그러면서 라방하면서 뭐 눈물을 찍어냈다 그러는데 네.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네. 뭐 진짜 눈에 뭐가 튀어들어간 건지 아니면 정말 울컥한 건지. 근데 그 울컥한 거는 지지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였고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처럼 이렇게 근거리에서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후보 본인이야 말할 나위도 없이 너무 아마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네. 그게 결국 지지 기반이 이렇게 탄탄하다는 것이고 이렇게 의지를 모아주는 분들이 딱 뒷배에 계시다는 아우, 거기 때문에 든든하죠. 이거는 뭐 그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겠죠. 네. 참 선거란 게 그래서 전략도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적극적인 어떤 이 지지층들을 모아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한 후보한테는 큰 힘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더 사실은 투자를 해야지만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저희 주제를 좀 바꿔서요. 한독수 대행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